어저께는 제가 영망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오디오 문제 있으면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영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 양봉 영망치하고 원봉 영망치 맞는데 지금 15분 이내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망치를 보면 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락하고 있는 전제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락하고 있을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그 매수세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합의된 가격에 합의된 시장의 시가, 합의된 시가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꼴이다. 세력의 꼴이다. 그러니까 영망시에 나오는 꼬리가 세력의 꼴이라는 거죠. 메이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데 내려가다가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데 어, 계속 이제 하락의 그 아직까지 시장이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시장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추가 하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지만은 매수가 세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그 가격에 이 캔들의 매수 가격은 거의 여기가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단타용으로 기술적 반등이 만드는 단타용으로 쓸 수가 있다 있고 그죠.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 영망치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이리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보니까 요 위에서 내려오다가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와중에 내려오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요만큼 딱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냐면 매도가 여기서 끝쳤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는 매수가 그냥 매도가 여기까지 일어났잖아요. 매도가 추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매도가 끝쳤죠, 중간에서. 그죠? 또는 매도가 중간에서 마무리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도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여기 올라가서 이제 매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이거나 또는 어 방어를 한 거죠. 매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강한 매수 수급으로 내가 여기서는 꼭 방어할 거야. 물량 다 내놔. 내가 다 먹을게. 하면서 이 자리에서 방어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망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양봉 영망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종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이게 이제 저점 신호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잠깐만 좀 색깔 화산 색깔 없나?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올렸죠. 올렸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종가 같은 게 막 이 정도의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분봉을 열어보면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짝꿍댕이가 되죠. 그러니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그 원리로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어, 그 망치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영망치에서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고점에서 참 신호를 한번 제가 말씀하지 않드렸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고점에서 만약에 올라오다가 이거 상승 차트가 여기서 이 영망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분봉에서 보면은 오늘 시가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밀려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점 신호가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가다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양봉이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한 대 얻어맞은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매도가 일어나면서 이제 고점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 망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 신호
이것도 고점 신호가 맞습니다. 근데 꼭 고점 신호라고 보기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뭐 영망치는 수없이 나오고 망치도 수없이 나오고 장대 항봉 장대봉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이 음봉이 긴 음봉이 나온다는 의미 때문에 이러는데 뭐 이거는 이격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그렇게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어 망치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성격이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저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망치를 조금 보면 고점 신호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망치가 나와요. 망치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망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밑꼬리가 달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밑꼬리가 달려있는 어떤 캔들인데 이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살벌하게 이름을 댑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교수형이라고. 이거 목을 매달았다는 뭐 의미죠. 교수형이다. 뭐 이건 죽었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누구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그럼 망치하고 영망치에서 비교해 가지고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망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도가 나온 거죠 처음에. 예, 시가에서 매도가 일이 나온 거예요. 한번 쭉 이걸 풀어보면은 매도가 나왔는데 밑에서 누군가 매수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뒤에 매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매도가 영망치는 아까 중에 매도가 나오다가 매도가 나왔는데 아니 자 매수가 들어오고 영망치하고 거꾸로잖아요. 영망치는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건 뭘 하냐면은 어 영망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매수가 위에서 나왔죠. 합의된 시가보다 비싼 가격대에서 나왔잖아요. 그치? 비싼 가격대에서 매수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는 매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합의된 가격은 여기인데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건 고가 매수가 들어온 거고 고가 매수가 들어온 거고 이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자, 고점에서 신고가를 친 거예요. 이 영망치는. 근데 망치는 뭐냐면 고가를 못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어느 게 위험해요? 위험한 거는 음, 망치가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게 무너진다.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쌍봉이 되죠. 쌍봉. 고점 쌍봉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됐지? 9분 됐네요. 10분 가까이 됐네요. 쌍봉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쉽게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망치는 망치 캔들은 어, 망치 캔들은 고점에서 보다 쌍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수는 저가 매수다. 자, 그러면 양봉 망치는 어떻습니까? 양봉도 마찬가지죠. 양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가다가 양봉이 났어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면 올라가다가 합의된 가격대에서 그죠? 매도가 나왔어요. 합의된 가격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고점을 높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쌍봉이란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쌍봉은 이렇게 이것도 쌍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쌍봉이 아니라 이것도 쌍봉이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려우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차트입니다. 양봉도.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차트 분석에서 이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등주 있지 않습니까? 급등주. 예, 급등주 뭐 테마주나 뭐 10%, 20%, 30%씩 올라오는 급등주 있잖아요. 급등주 기법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급등주 기법에서는 망치, 영망치가 고점 신호다, 저점 신호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급등주 기법은요, 그냥 급등주가 따로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반론하고 급등주론하고 같이 겹쳐갖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급등주하고는 다 달라요. 모든 그 기법, 캔들 기법 이런 게 다 틀립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12분. 한 2분 남았네. 2분 남았으니까 이제 뭐 저점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자, 망치의 저점 신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이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저가 매수잖아요. 합의된 가격에서 내려와 있는 합의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 합의된 가격보다 참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시가잖아요. 합의된 가격이 시가. 합의된 가격이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매수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락 파동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점 신호에서 망치는 상당히 신빙성이 낮아요. 어찌 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되나?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망치는. 예. 일단 쭉 내려오다가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추가 하락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망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날 캔들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여기서 들어온 저가 매수 자리가 있잖아요. 예, 이 저가 매수 자리를 그 다음 날도 막 방어해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쌍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가 매수형 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치의 부족한 분을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것이
저점 신호로서의 어떤 힘을 얻게 된다. 예. 자, 오늘 15분 됐네요. 예, 15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내일 또 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내일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